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평생을 혼자 살아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 갑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인연은 70년이 지나 다시 찾아오는 인연이 아닐까요? 오늘 주인공은 올해 78배 박영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이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70년 전 헤어진 그 사람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 한 장이 할아버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았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내 마셨다. 아침은 거르는 날이 많았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9시쯤 되면 집 앞 공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할아버지에겐 가족이 없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다.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조카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점심때가 되면 공원을 나와 근처 국밥집에 갔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다. 응, 국밥 하나.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 난 뉴스가 나왔다.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국밥을 떠먹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요즘 혼자 사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평생 혼자 살았는데 뭐. 익숙해. 그래도 사람은 누군가랑 같이 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식당을 나왔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젊은이들, 학생들, 가족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다. 할아버지만 혼자였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할아버지는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껐다. 에이, 한숨을 쉬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하루가 참 길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웠다. 낮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렇게 늙는구나 생각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우편함에 뭔가 들어가는 소리였다. 할아버지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손으로 쓴 봉투였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왔다. 안경을 쓰고 발신인을 확인했다. 김순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 손이 떨렸다. 순옥이? 입술이 말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펼쳤다. 영수야, 70년 만에 편지를 쓰네. 이 편지가 내게 전달될지 모르겠다. 내가 아직 그 주소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쓴다. 이제 나도 많이 늙었어. 올해 77이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길어야 석 달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수야, 그때 미안했어. 70년 전, 내가 너를 떠난 그날.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지. 너는 가난했고 나는 양반집 딸이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중요했어. 나는 부모님 말씀을 따랐어.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 하지만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남편과 살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늘 내 생각을 했어. 영수는 잘 살고 있을까? 영수는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 이제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이 편지를 받으면 연락해 줄 수 있니? 아래 번호로 전화해 줘. 기다릴게. 순옥이가. 편지 아래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순옥이. 할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7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1953년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폐허였던 시절. 영수는 21살이었고 순옥이는 20이었다. 둘은 시장에서 처음 만났다. 영수는 쌀을 팔았고 순옥이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쌀을 사러 왔었다. 아저씨, 이 쌀 얼마예요? 순옥이가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순옥이를 봤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순옥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아, 100원이요. 영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순옥이는 웃었다. 너무 비싼데요? 그럼 80원. 70원에 주세요. 네. 영수는 순옥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날 이후 순옥이는 자주 시장에 왔다. 항상 영수 가게로 왔다. 아저씨, 오늘은 뭐 파세요? 쌀이랑 콩도 있어요. 그럼 콩 주세요. 순옥이는 웃으며 돈을 건넸다. 영수는 순옥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수는 용기를 냈다. 저기 순옥 씨. 네. 저랑 산책 한번 하실래요? 순옥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날부터 둘은 자주 만났다. 시장 뒤편 개울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수 씨는 꿈이 뭐예요? 저요? 저는 나중에 큰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요. 그래서 순옥 씨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고요. 순옥이는 웃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진심이에요. 영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순옥이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영수 씨 좋아요. 영수는 순옥이 손을 잡았다. 순옥이는 손을 빼지 않았다. 둘은 그렇게 사랑에 빠졌다. 매일 만났고, 매일 웃었고, 매일 행복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반년쯤 지났을 때 순옥이 어머니가 알았다. 순옥아, 너 요즘 어디 나가냐? 아니요, 그냥 친구 만나요. 거짓말 마라. 내가 시장 총각이랑 만난다며? 순옥이는 얼어붙었다. 어머니, 당장 그만 만나라. 우리 집안에서 그런 천한 애랑 만날 순 없다. 하지만 저는 안 된다. 순옥이 어머니는 화를 냈다. 그날 이후 순옥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영수는 매일 시장에서 순옥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순옥이는 오지 않았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영수는 순옥이 집을 찾아갔다. 큰 기와집이었다. 영수는 대문 앞에서 순옥이를 불렀다. 순옥 씨, 순옥 씨.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순옥이 오빠가 나왔다. 너 누구야?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순옥 씨를. 꺼져. 우리 동생랑 어울리지 마. 순옥이 오빠는 영수를 밀쳤다.
영수는 땅바닥에 넘어졌다. 순옥 씨, 영수는 울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소식이 들렸다. 순옥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다. 영수는 그 소식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결혼식 날 영수는 멀리서 지켜봤다. 순옥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웃지 않았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는 순옥이를 보지 못했다. 편지를 다 읽은 할아버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70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순옥이를 잊으려 애썼다. 다른 여자를 만나보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이 가지 않았다. 늘 순옥이가 떠올랐다. 결국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살았다.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모았지만 쓸 데가 없었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갔다. 그렇게 70년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편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늙은 목소리였지만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다. 순옥이?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영수야? 응, 나야. 순옥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순옥이가 말했다. 영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나 너 보고 싶어. 나도. 영수야, 나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 주소 알려줄게. 올 수 있니? 응, 갈게. 순옥이는 주소를 알려줬다. 서울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이었다. 내일 갈게. 고마워, 영수야.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70년 만에 다시 만난다니. 믿기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늙었구나.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다. 할아버지는 꽃집에 들렀다. 할아버지, 어떤 꽃 찾으세요? 젊은 주인이 물었다. 장미요. 빨간 장미. 몇 송이 드릴까요? 한 다발이요. 할아버지는 장미 한 다발을 샀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갔다. 2시간쯤 걸렸다. 요양병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할아버지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떻게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다. 저 김순옥 씨 만나러 왔는데요. 아, 네. 3층 302호예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 302호 앞에 섰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할아버지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었다. 방 안에 침대가 하나 있었다. 침대에 한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영수야. 할아버지도 눈물이 났다. 순옥이. 할아버지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갔다. 순옥이는 정말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몸은 말라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앉아. 순옥이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이거 넣어주려고 샀어. 할아버지는 장미 다발을 건넸다. 순옥이는 꽃을 받아 품에 안았다. 고마워.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70년 만의 재회였다. 영수야, 늙었지? 순옥이가 먼저 말했다. 나도 늙었어. 그래도 내 모습 그대로야. 순옥이는 웃었다. 할아버지도 웃었다. 순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응, 결혼하고 아이 셋 낳고 그렇게 살았어.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 그랬구나. 아이들은 다 잘 커서 각자 살고 있어. 가끔 찾아와. 순옥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영수야, 넌? 나는 평생 혼자 살았어. 순옥이는 할아버지를 돌아봤다. 왜? 너 때문에.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순옥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할아버지는 순옥이 손을 잡았다. 순옥이 손은 차갑고 말랐다. 영수야. 응? 나 곧 죽어. 췌장암이야. 말기래. 3달 못 산대.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너한테 편지 썼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거든. 순옥이. 영수야, 나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널 떠나보낸 게.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부모님 말 듣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지만 평생 널 잊지 못했어.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해. 하지만 가슴속에 늘 내가 있었어. 순옥이는 울었다. 할아버지는 순옥이 손을 꽉 잡았다. 순옥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평생 너 생각하며 살았어. 정말? 응. 둘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갔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2시간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다. 순옥이 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지난 세월 이야기도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잡고 있기도 했다. 어느 날 순옥이가 말했다. 영수야, 나 밖에 나가고 싶어. 밖에? 응. 공원이라도 가고 싶어. 햇빛 좀 쬐고. 할아버지는 간호사에게 물어봤다. 할머니 밖에 나가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휠체어 빌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순옥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뒤편 공원으로 갔다. 가을이었다. 단풍이 들고 바람이 시원했다. 할아버지는 벤치 옆에 휠체어를 세웠다. 기분 좋다. 순옥이가 말했다. 그치? 영수야, 저기 봐. 저 나무. 순옥이가 단풍나무를 가리켰다. 참 예쁘다. 응. 둘은 나무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영수야. 응? 만약에 말이야, 그때 내가 부모님 말 안 듣고 너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글쎄, 아마 가난했겠지. 나 돈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행복했을까? 응, 행복했을 거야. 순옥이는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순옥이가 손을 뻗어 낙엽을 잡았다. 영수야, 이거 봐. 뭔데? 낙엽도 이렇게 떨어지잖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 결국 다 떨어지는 거지. 그래. 하지만 떨어지기 전에 너를 만나서 다행이야. 할아버지는 순옥이 손을 잡았다. 나도.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순옥이와 거의 매일 공원에 갔다. 날씨가 좋은 날엔 오래 앉아 있고 날씨가 나쁜 날엔 병실에서 창밖만 바라봤다. 순옥이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밥도 잘 못 먹고 몸무게도 빠지고 말도 힘들어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오면 웃었다. 영수야, 왔어? 응, 왔어. 오늘도 고마워. 뭐가 고마워? 할아버지는 순옥이 손을 잡았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이 딸이 병문안을 왔다. 어머니,
이분이? 딸이 할아버지를 보며 물었다. 응, 이분은 영수 씨야. 엄마 옛날 친구.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딸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할아버지도 인사했다. 딸은 잠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다. 딸이 나간 뒤 순옥이가 말했다. 영수야, 미안해. 내 소개를 제대로 못했네. 괜찮아. 아니야. 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순옥이는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순옥이 눈물을 닦아줬다. 괜찮아, 순옥아. 2달이 지났다. 순옥이는 이제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말도 잘 못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오면 눈을 떴다. 영수야. 응, 내가 왔어. 할아버지는 매일 순옥이 곁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옛날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순옥이는 눈을 감고 들었다. 그리고 가끔 작게 웃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할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 들어서니 순옥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이 가빴다. 순옥이 자식들도 와 있었다. 어머니, 딸이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침대 옆으로 갔다. 순옥아, 나야. 순옥이는 눈을 떴다. 할아버지를 봤다. 영수야. 응, 내가 왔어. 순옥이는 손을 들어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 평생 사랑해줘서. 나도 사랑해. 순옥이는 눈물을 흘렸다. 영수야, 다음 생에도 만나자. 응, 만나자. 순옥이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이 멈췄다. 어머니, 자식들이 울었다. 할아버지는 순옥이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순옥아. 할아버지는 한참을 순옥이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워지는 손을.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할아버지는 매일 빈소에 앉아 있었다. 조문객들이 와서 절을 하고 갔다. 순옥이 자식들은 할아버지에게 고마워했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딸이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니가 할아버지 만나고 나서 정말 밝아지신 거 봤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다. 순옥이 유골은 가족 묘지에 안장됐다. 할아버지는 묘지에 가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 조용했다. 할아버지는 순옥이 사진을 봤다. 병원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휠체어에 앉아 웃고 있는 순옥이. 할아버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순옥아, 잘 가. 눈물이 흘렀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집에만 있었다.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밥도 잘 먹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었다. 순옥이 딸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어서 와요. 딸은 들어와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데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았다. 편지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딸은 인사하고 돌아갔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들고 소파에 앉았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영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영수야, 고마워. 마지막 2달 너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7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는데 내가 다시 나타나줘서 고마워. 영수야,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는 꼭 부모님 반대 없이 결혼하자. 그리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약속이야. 영수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순옥이가.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순옥아. 할아버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꿈을 꿨다. 순옥이가 나타났다. 젊은 모습이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웃고 있었다. 영수야. 순옥이. 다음 생에 만나. 응, 만나자. 순옥이는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다. 할아버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꿈에서 깬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운 눈물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에 가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순옥이가 가슴속에 살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순옥이 사진을 방에 놓고 매일 아침 인사했다. 순옥아, 잘 잤어? 그리고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다. 오늘 날씨 좋더라. 공원 갔다 왔어. 내가 좋아하던 단풍나무 아직 남아있어.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순옥이에게 보내는 편지. 순옥아, 잘 지내지? 나는 잘 지내. 오늘 내가 좋아하던 국밥집 갔어. 주인 아주머니가 내 이야기 물어보더라. 나 그냥 웃었어. 순옥아, 나 이제 후회 안 해. 70년 동안 너를 사랑한 거, 마지막 2달 너랑 함께한 거, 다 행복이었어. 고마워. 다음 생에 또 만나자. 영수가. 할아버지는 편지를 쓰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을 살았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순옥이가 언제나 함께 있었으니까. 1년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다. 가끔 공원에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가족 없으세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웃었다. 정말 괜찮았다. 가슴속에 순옥이가 있었으니까. 어느 겨울 아침 할아버지는 눈을 떴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순옥아, 눈 온다. 중얼거렸다. 그리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공원으로 갔다. 순옥이와 함께 앉았던 벤치에 앉았다. 눈이 내렸다. 할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순옥아, 보고 싶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하늘. 순옥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순옥이가 늘 함께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만난 순옥이와의 2달. 그 시간이 할아버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7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진짜 사랑은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 헤어진 그 사람. 아직도 생각나는 그 사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